대표님! 백조님 대표 보혜씨 왔어? 대표님,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와, 이거는 내가 3살 때 들었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로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거.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는 제가 그때 한번 말했죠. 저는 술 먹은 다음 날은 짬뽕, 술 안 먹은 날은 짜장면이었거든요. 야, 근데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는 왜 어렵냐면 작년까지는 저는 무조건 카카오였어요, 무조건. 네이버보다 카카오.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더 좀 주목받는 이유는 쿠팡 상장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보혜씨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좋아요, 쿠팡이 좋아요 하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왜냐면 팔은 안으로 굽고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상장된 지 꽤 오래됐고 쿠팡은 상장 이제 막 됐고 그것도 미국 나스닥 상장됐기 때문에 쿠팡보다는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는 왜 제가 헷갈리냐면 쿠팡 상장되면서 네이버가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 시장 지배력, 마켓시어가 1위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기업 가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건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된 것처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심지어 카카오 엔터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는 이제 업비트가 또 22% 지분, 업비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빗썸과 함께 국내 양대 산맥,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 비둥비둥 이제 해준 거죠. 원래는 카카오를 더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도 쿠팡 상장 때문에 이커머스 비중이 크다는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부각되는 건 뭐죠? 바로 메타버스.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떡하면 기억 안 난다. 무슨 톤데? 잘리토? 젤리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이버의 젤리토 비슷한 걸 거예요. 하여간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냐 카카오냐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좋아 보단 둘 다 좋아가 일단 확실히 맞고요. 둘 다 좋은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4가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슈퍼개미 양초보 주식 수업의 가격 정보 편에서 마지막 8장 슈퍼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4가지. 그래서 4가지 모두 완전 정배열이에요. 4가지 모두 완전 정배열인데 그 중에서 완전 정배열로 막 바꾸어지는 진통 과정, 그리고 완전 정배열이 딱 만들어진 초입 국면,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완전 정배열, 갱신하면서 눌림목 조정으로 61선 정도에서 눌림목 조정받는 차트, 이렇게 4가지 차트를 좋아하는데 네이버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걸 우리는 주도주, 선도주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주도주의 면모를 오늘 확실히 보여준 거죠. 왜냐면 지수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50위, 100위까지도 역사적 신고가 친 거는 제 기억에 네이버,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40만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40만원 돌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6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백조님 대표 보혜씨가 질문한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쿠팡보다 둘 다 좋아. 그리고 네이버는 특히 이커머스, 메타버스 쪽, 그리고 카카오는 업비트 또는 자회사들 상장 쪽, 이렇게 2가지로 둘 다 좋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답이 됐겠죠? 됐어? 안 됐어? 네! 극한 직업. 정보의 극한 직업. 오늘은 거래소 지수도 양선으로 윗꼬리 살짝 달았지만 양선 마감, 코스닥 지수도 윗꼬리 살짝 달았지만 양선 마감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6일 연속 양선 상승 마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승도 좋은 거지만 봉의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선이면서 코스닥은 지금 6일 연속 양선이 나오면서 의미 굉장히 있었던 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올랐는데 매일 오르고 내리고의 이유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매일 이유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료는 미국의 FOMC, 그래서 연준이 의장인 힘을 내요 슈퍼파 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네. 우리 김영철 개그맨이 했던 힘을 내요 슈퍼파 월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였던 그래 금리 어떻게 될 건데 동결되겠죠. 당연히 동결되는데 문제는 그 슈퍼파월의 물론 원래 이름은 앨런 파월이에요.
슈퍼파워를 그 입에서 우리가 입을 주목했는데 어제 나온 뭐 기사 주식 투자자는 오늘 기사 다 봤어야 되고 기사에 대부분 나왔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래 지금 경제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실업률도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어. 하지만 금리는 안 올릴 거야. 요게 핵심이에요. 다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는 안 올릴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호재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도 뭐 나쁘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지수 얘기했고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네이버겠죠. 네이버는 40만 원 돌파 역사적 신고가. 사요 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사요 마요 주도 주고 성장 주고 기술주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제가 뭐 사라고 하고 팔라고 하고 할 뭐 의무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뭐 제 방송 한두 번 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사차사원 혁명.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신고가. 카카오는 신고가 근처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40만 원 돌파했다면 카카오도 지금 50만 원 지금 코앞까지 왔고요. 50만 원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가 가장 좋았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보다 기아차가 좋고 심지어는 제가 15만 돌파했을 때 세 종목 중에 기아차를 과감히 넣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한 10% 이상 오른 것 같네요. 기아차. 자, 그리고 삼성 SDI. 기아차와 함께 삼성 SDI를 넣었었는데요. 삼성 SDI 15만 돌파 때 그 정도 수준? 거기에서 좀 더 떨어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냐? 제가 최근 지수의 움직임을 상승 추세 속에 조정해요 라고 말한 거 그대로 차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전지 삼성 SDI 상승 추세 중에 조정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KTNG 오늘 거래 터지고 장대 항복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저점보다 굉장히 눌려있으면 언젠간 가겠지 생각하지만 전고점조차도 뚫지 못하고 있는 52주 신고가조차도 아닌 종목들, 거래소 지수 대비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M은 그 반대죠. 지금 작년 저점, 코로나 저점 2,000원 대비 지금 2만 원이니까 딱 10배 올랐네요.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텐베고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HM이 저기잖아요. 예전 이름으로 현대상선? 예전 이름으로 현대상선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워낙, 턴어라운드의 수치 자체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확실히 요즘 뭐 실적이 좋아진다, 막 이쪽 운송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HMM 같은 경우는 10배고가 났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오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미지가 강한 종목들이고요. 오늘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9천억, 몸통 6천억보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거래가 오늘 꽤 실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역사적 신고가 치면서 거래가 좀 실렸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신규 상장주 중에서 오늘 확실히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사라고 하던데, 그런 거 솔직히 보기 싫어. SK 바사. 삼바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삼바도 처음에 보기 싫었는데, 와, SK 바사, 아니, 키몬 기자들이 뭐 기사를 쓰는데 SK 바사는 무슨,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 바사? 삼전, 다 뭐 줄임말을 쓰긴 하지만, 삼전, LG화학은 엘화인가, 엘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건데? 하여간 바사라고 하더라고요, SK 바사. 오늘 따상 나왔죠. 이따가 상승률 종목에서 한번 다시 볼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하고 바이오다인도 역시 신규 상장인데 거래 터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제가 연상법 또는 재료매매에서 핵심이 되는 연상법 또는 짝짓기 매매법의 그런 공통점들이 비슷한 종목 찾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슷한 게 뭐겠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된 제약바이오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바이오다인,
네오 이윤 때까지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거래 터지면서 상승률이 높았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이 따상을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근 신규 상장주를 공략해라.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 될 수 있어? 100%야? 아니야. 주식의 100%가 어딨어? 확률적인 거라니까. 50% 플러스 알파면 내 기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 플러스 알파가 맞아요. 확실해. 어떻게 하면 돼요? 따상이 되면 최근 신규 상장주 매수 한번 해봐요. 그럼 10번 하면 6번 성공하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상승률 상위 보기 전에 왜 이게 아까 내가 이걸 안 했네? 실컷 만들어 놓고. 오늘 제가 이 화면으로 이제 나가겠죠. 뭐 제 얼굴 조그맣게 나가도 돼요. 화면이 더 좋으니까. 뭐냐면 오늘 오전에 친한 후배 세무사가 요거를 링크해서 보내줬더라고요. 뭐 텍스 와치라는 제 생각에는 인터넷 뉴스겠죠. 텍스니까 세무 뉴스겠죠. 세무 뉴스 언론에서 제목이 실버 버튼까지 보유한 세무사 회계사 유튜버? 근데 두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에서 저 한 명 있고 회계사에서 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1등 유일하게 세율 7%부터 받았고 그리고 회계사님하고 합쳐도 구독자 수는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되게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단독 기사가 아니라서 인터뷰 따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조사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기자님이. 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내용인 즉슨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랑 세무사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15만 구독자 보유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세무사 자격을 내걸고 활동 중인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은 이정윤 세무사의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15만 1000명. 최근에 한 거 맞아요. 그죠? 15만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세금 주제보다 주식을 주제로 영상 제작하고 뭐 이런 내용 있고 그래서 총 순위가 1등이 전대 15만인데 2등이 5만이고 3등이 3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 중에는 압도적으로 구독자 수 1위고요. 회계사님들 순위도 나와 있는데요. 밤송이 회계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회계사님이 12만. 그래서 회계사님도 딱 10만 넘는 분 한 분 있고 그 아래 분들이 뭐 7만, 6만, 4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예!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김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미의 꿈이라는 프로그램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무도 믿지 마라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개미의 꿈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출연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통편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통편집이 안 됐나 봐요. 왜냐면 이 보도자료가 개미의 꿈 3년 만에 신화 이정윤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나오는 사진 나와서 뭐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지나가는 행인삼은 아니겠죠. 이렇게 보도자료에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한 9시 반쯤 시작해서 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뒷부분일 거예요. 지난주 1편 보신 분들은 그 앞부분 이렇게 패널들끼리 하다가 뒤에 짐 로저스 나오신 거 기억나시죠? 거의 한국 짐 로저스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패널이 아닌 게스트이기 때문에 왜 안 나오지? 하고 보시지 마시고 게스트로 초대된 거니까 뒷부분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본방사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들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오늘 따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 상한가. 공모가가 그러면 얼마였을까요? 이게 시초가가 13만 원이니까 공모가는 6만 5천 원이었죠. 어느 정도 공모를 받았냐면 평균값으로 뭐 한 1억은 한 3, 4주 받았던 것 같아요. 3주? 1억에 3주 정도 되겠나? 1억에 4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억에 뭐 4주? 뭐 이 정도 평균값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77만 주 됐는데 500만 주 이상 상한가 잔량 쌓여 있었어서 내일도 갭상승은 나올 텐데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수요일이었죠.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그잖아요. 10주, 20주 갖고 있을 텐데, 많이 갖고 있어봐야 한 50주 미만이에요. 그래서 50주 갖고 있을 텐데, 많이 갖고 있어봐야. 그래서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200만 원 갖고 있는 거니까, 또 한번 버텨봐라. 그래서 오늘 안 파셨거나, 반 정도 파셨겠죠. 안 파셨거나.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문제인데, 오늘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초가보다는 거의 상한가의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상한가에 사서 제 생각에 내일 갭상승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들어갔던 공격적인 분들은 일단 성공이죠. 산 안 풀렸으니까. 그런데 내일 시초가에서
두상이 나올지 이연상이 나올지 아닐지는 또 내일 돼봐야 아는데 저는 따상의 상상 이 정도까지 보진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총도 오늘 13조 정도 됐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요즘 좀 안 좋아서 그 정도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꽤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주들 말고 뭐 여기 우리기술 투자 또는 여기에 비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고요. 바이오다인이나 사이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뭐 게임주에서는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뭐 SNK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또 대선 관련주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신다면 오늘장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다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특히 코스닥은 6일 연속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 월화수목 6일 연속 양선 상승 나오면 이거는 조정 나오더라도 마음 편한 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정고점 지수 정고점 돌파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 그 시그널로 오는 대형주 중에서 네이버가 역사적 신고가 친 거로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네이버의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뭐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상승 종목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주 오늘 좀 좋았습니다. 기아차 3% 올랐고 상승률 상위에도 자동차주들이 꽤 섞여 있는 또 하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따상이 나왔고 최근 상장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이 정도로 시장을 읽으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읽다 보면 시장을 읽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 있죠. 전문 분야 첫날은 못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당장 워드 뭐 이렇게 행정직으로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들어가도 워드나 파워포인트 처음엔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배우는 거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는 눈들, 저랑 함께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사야 돼요? 이거보다 오늘 시장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걸 먼저 궁금해 하신다면 굉장히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개미의 꿈 제가 MBC 직원은 아니지만 MBC 개미의 꿈 9시 반 본방 사수 여기까지 하고 백조의 꿈 우리 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 공식 노래 첫 번째 줄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의 부자의 꿈을 개미의 꿈을 부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박스권의 하단에서 박스권의 중간까지 올라오며 전고점 갱신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시간은 11시 40분인데요. 거래소 플러스 1.2%, 코스닥 플러스 0.8%로 양시장 모두 양선 상승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목요일 이후 오늘까지 6일 연속 양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61선 지지, 코스닥 121선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상승하는 것, 이어서 더 의미 있는 지수 상승으로 보입니다. 어제 힘을 내어 슈퍼파월이라고 외쳤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지난번에는 악재였다면 이번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지만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는 기존 스탠스를 되풀이하고 있네요.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에서 언제 다시 금리 재료가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시름은 덜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누가 뭐래도 네이버네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 갱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을 시장 주도주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오늘 시장 주도주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이와 함께 카카오도 신고가 갱신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입니다. 기아차도 2월 말 바닥 대비 15% 이상 반등하면서 자동차 관련주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가장 아쉬운 쪽은 여전히 2차전지죠. 이틀 하락폭에 비해서 약한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3조의 화제의 종목이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따상으로 잠궈버리면서 거래소 시총 30위권 안으로 한 방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HLB의 상승이 돋보이네요. 개인적으로 큰 악재가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면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기 힘든 것이 확률적인 흐름인데 HLB는 오늘 상승으로 하한가 나왔던 이전 주가를 회복하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전체 동호 상승률을 보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에
바이오다인, 사이버원, 네오이 문텍 등 최근 신규 상장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으며 기아차의 강세에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 또한 돋보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개별주들 중에 가상화폐 관련주, 대선 관련주의 선별적 강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위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봄이 오듯이 주식시장에 봄도 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따뜻한 봄이 왔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